오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정치권 외에도 각종 단체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말에 환호한 것은 물론 재계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은커녕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주민 PD와 진행하는 뉴스 리뷰, 오늘은 박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각계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제단체들은 공감과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무협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른바 경제 5단체는 곧장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모두 규제개혁 등 핵심 경제정책에 동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 정책 피드백을 강화하는 한편 과감한 혁신 그리고 신성장 동력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이 비판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네, 우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박 대통령이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 그리고 비정규직 서민층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 대통령의 금리 관련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금리 관련 발언 어떤 얘기를 했었죠? 네, 오늘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금리 인하는 관련 거시정책 담당 기관과 잘 협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또 적기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방향과 시기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뉴스는 기자회견 직후 국채 선물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원론적인 내용뿐일 거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의지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화정책이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는 상식부터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노동계 쪽에서는 어떤 비판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노총의 논평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아집의 관철이자 절망의 확인 과정에 불과한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자본의 이익만 옹호했다고 평가했고요. 이런 식이라면 고용률 70% 달성이 아니라 노동인구 70%가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전전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장그래법,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어땠는지는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장그래법에 대해서 우선 대학생 70%,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 20%를 포함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50%까지 과반이 알고 있다고 말했고요. 반면에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30%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대책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74.2%가 고용 불안정성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응답은 13%, 모른다는 응답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있었군요. 네, 미약하게나마 회복세에 올랐던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십상시 파동의 여파에서 벗어난 지 불과 3주 만에 다시 하락한 겁니다. 지난달 셋째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지지율을 보시겠습니다. 네, 12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세를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소폭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랑 긍정평가 모두 떨어졌지만 부정평가는 0.7%포인트, 1%포인트도 안 되게 낮아진 반면에 긍정평가 하락폭은 1.6%포인트 정도, 조금 더 컸습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불신 여론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사태에 따른 인적 쇄신론 확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2억 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예, 원래 검찰 구형은 5년이었죠. 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9천여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 구형에 비하면 형량이 확연히 낮아진 겁니다. 예. 지난달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실들을 좀 보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제기 사실은 총 10개인데요. 재판부는 이 중에서 경제특보급여 대납, 그리고 후원의 사무국장 급여 대납 등 7가지에 대해서 유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3가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혐의죠. 대한제당 측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장남의 집에 현금으로 숨겨둔 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까? 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프랑스 만평 주간지 샤를리 앱도 테러를 규탄하는 대규모 행진이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상들도 이 행진에 동참을 했죠. 네, 현지 시간으로 11일 프랑스와 홀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행진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예.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서 34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고요. EU 신임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등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 수호 및 테러 추방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히면서 무장단체 테러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반이슬람 성향이 강한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